문제들 똑같이 질문하더만. 요번에도 딱 거기까지만 풀릴 거예요. 알수학도 풀고. 알수학 괜찮았죠? 나빴어요? 나쁘면 빼고. 유형이 좀 확 다르지 않아? 그치? 알수학도 하고 쌤도 하고. 우리가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서. 자,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자, 그냥 순서 있게 나열을 하자라는 게 순열이고, 조합이라는 거는 순서 없이 나열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에서 이제 네가 경우의 수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순열과 조합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편해요. A, B, C, D, E가 있는데 그 5명 중에 나는 2명을 뽑을 거야. 2명을 뽑아서 순서가 있어. 니네가 봤을 때 순서가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반장, 부반장. 그럼 나는 순열이 되는 거. 자, 그 다음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어? 그럼 대표적인 건 뭐야? 회장 2마리. 회장 2명을 뽑는 경우는 순서가 없죠. 얘는 조합으로 뽑는 경우예요. 그럼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길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순열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내가 5명이 있어요. 2명을 뽑는데 이 2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애가 A, B, C, D, E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5가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5가지 중에서 내가 만약에 A가 빠졌어. 그럼 몇 가지가 돼? 4가지가 되죠. 근데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무슨 사건이야? 곱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를 20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우리가 순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NPR이라고 표현해요. NPR. P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순열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순열이나 NPR이라는 걸 다시 얘기하면 N부터 N 빼기 1. 처음에 N명에서 N명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N 빼기 1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얼마? N 빼기 2를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 어디까지 선택해야 돼? N 빼기 얼마? R? 맞아요? N 빼기 R까지 선택해야 되니? N 빼기 R까지 선택해야 돼? R 더하기 1까지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선택하면 2개를 선택해야 되잖아.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더하기냐 빼기냐 뭐 그냥 점점점으로 표현할게요. 좀 헷갈리면 그렇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점점점으로 표현을 할게요. 내가 이제 알게만큼, 이게 몇 개만큼 알게만큼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NPR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N 팩토리얼, 전체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 뭐냐면 이 팩토리의 의미가 1부터 N까지 곱하라는 얘기예요. 이 N 팩토리얼이. 그래서 N 팩토리얼이 N-R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그럼 이거는 다시 여기서 나오겠죠? 1N부터 N 빼기 1부터 1까지 곱해서 얼마야? 1부터 땡땡땡땡 얼마? N 빼기 R까지 약분해주면, 아까 얘기했죠?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얼마부터? N부터 땡땡땡땡 이제 곱하기로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합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갖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열과 조합을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열과 조합을 나눠서 공부하면 안 돼요. 순열과 조합은 우리가 니네가 생각하는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해서 계산할지에 대한 생각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어? 순열은 5개를 뽑아서 얘랑 같은 건데, 얘랑 다른 건데, 순열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조합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5개를 선택을 했어요. 5개 중에 나는 몇 개를 선택해? 2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뭐 A, B도 들어가고 B, C도 들어가고 뭐 땡땡땡땡땡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 B 선택한 거하고 B, A 선택한 거 얘랑은 어떤 거야? 순서가 없으니까. A가 회전되고 B가 회전되나? B가 회전 먼저 되고 A가 회전되나 경우의 수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우리가 곱사건에서는요. 무슨 사건에서는요? 곱사건에서는 이 같은 것만큼 나눠줍니다. 그래서 니네가
5 곱하기 4에 이 문제는 2 곱하기 1로 나눠줬던 거야. 이게 언제 풀이야? 중학교 2학년 파트, 확률 파트에서, 경우의 수 파트에서 풀었던 내용이야.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합을 NCR이라고 합니다. NCR이라고 하고 여기에 n 팩토리알에 n-r 팩토리알에 r팩. 요 r팩은 뭐냐면 왜 나눠주냐면 이 사건 자체가 곱사건이거든요. r팩만큼 내가 뽑아준 만큼 얘는 뭐야? 내가 5개에서 3개를 선택했어. 그 3개만큼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순열해서 얘는 A, B, C도 경우의 수에 들어가 있는 거고 A, C, B도 들어가 있는 거고 B, C, A도 들어가 있는 거고 B, A, C도 들어가 있는 거고 C, A, B도 들어가 있는 거고 C, B, A도 들어가 있는 거야. 이 6가지 경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조합에서는 이 6가지가 어때? 순서가 없는 거죠. 이 선택한 것마다 순서가 없는 거죠. 그만큼 개수만큼 우리 뭐 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R팩으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요만큼의가 뭐라고 하냐면 NPR이고요. R팩. 그러니까 뽑은 것만큼의 경우의 수가 다 겹치더라는 얘기야. 조합에서는. 순열에서는 그 경우만큼 곱해서 계산이 돼 있는 거고 조합에서는 그 뽑은 만큼의 개수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 왜?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가 순서가 없기 때문에 R팩으로 나눠주더라. 왜? 그 경우의 수가 6개잖아. 원래 3개를 뽑으면 6개잖아. 그 6개가 몇 개가 돼야 돼? 1개가 돼야 돼. 왜? 얘가 다 몇 개야? 같은 경우의 수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경우의 수만큼 우리가 뭐 해주면 돼요? 나눠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R팩으로 나눠줘서 순열과 조합의 관계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내가 조합으로 많이 뽑아요. 뽑는 경우. 그러니까 조합은 뽑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뽑고 끝난 거야. 그러고 나서 뭐야? 일렬로 나열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니가 5명 있어. 내가 5명 중에 너가 3명을 뽑아. 5명 몇 명을 뽑는다고?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럼 너는 5P3이라고 쓰잖아. 선생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5C3으로 일단 뽑아. 그치? 뽑아놓고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거야. 일렬로 나열해? 몇 명을 나열하니? 그러면 3명을 일렬로 나열하지. 그럼 3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3팩을 곱해보면 얘랑 같은 경우의 수가 나와버리는 거죠. 보통 모든 웬만한 거는 진짜로 막 순열로 딱 보이는 거 아니면은 대부분 다 조합으로 뽑고 그 다음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는 거야. 곱사건과 합사건을 이용해서 대부분 문제들. 그래서 나오는 조합의 내용 중에 NC형은 1이죠. N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아. 그럼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는 거야. NC1도 NCN도 얼마야? 하나야. NCN도 하나야. N개 중에 N개를 쭉 나열해서 뽑아버리면 경우의 수가 하나야. 그치?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NCR은 NC의 NCR에 NCN-R. 그럼 이제 이거는 왜 그래요? 라고 하면 똑같이 여기다 대입해보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 12C3하고 12C9하고는 같은 거야. 이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조합 문제에서 12C3하고 12C9하고는 같은 거야. 자, 그 다음 조합에서 많이 이용하는 건 N-C에 R-1 더하기 N-C의 R은 NCR이에요. 아마 교과서에 증명하라고 나올 건데 얘 자체가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우리가 써야 돼요.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는 공식 같지만 이런 거야. 3C2 곱하기 더하기 3C3은 4C3이야 하나 올려주면서 뒤에 거 갖다 쓰면 돼. 그럼 만약에 5C2 더하기 5C3이야. 그럼 얘 뭐가 돼? 6C3이 되는 거야. 이거와 이거의 합은 얘랑 같아. 이거는 원래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부분에서 자세히 배워야 되는데 니네 책에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애가 없어요. 파스칼의 삼각형이 없지만 얘를 연산할 때는 쓰더라는 얘기야. 빠르게 계산할 때 쓰더라는 거죠. 이거 정도는 니네가 갖고 있어야 된다. 정도만 개념하고 문제풀이 시작을 할 거예요. 선생님 지금 배탈이 나갖고 죄송해요. 배탈이 나는 바람에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얘는 뭐 이렇게 힘이 세. 물기가 하나도 없잖아.
운동선수요? 리사 밥 먹고 왔니? 네. 응, 잘했어. 언제 끝났지? 자,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맞아요? 어? 야, 아까까지 또 있었잖아. 나 안 띄워놓고 있었겠니? 네. 씨. 이렇게 어떡하지? 띄워놓고 있었겠니? 시작을 할게요. 자, 참고로 확률 문제는 진짜 개 많이 풀 거예요. 어차피 니네가 대학을 가서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확률은 대부분 선택이 될 거예요, 아마. 맞죠?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선택이 확률이 될 거고, 확률이 또 대학교 가서도 되게 많이 써요. 공대를 가도 많이 쓰고요. 문과 계열 대학 가도 되게 많이 쓰고요. 확률이, 그리고 대학 갈 때 분리하면 확률을 선택하면 점수가 되게 잘 나와요. 문과 계열로. 확률이 되게 쉬워요, 수능 때. 그래서 확률이라는 파트는 좀 문제를 좀 많이 풀 거예요. 많이, 아주 많이. 여기를 많이 풀어주는 게 좋아요, 사고력이. 확률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진짜 좋거나 아니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웬만한 유형을 니네가 다 셀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이 파트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공부해야 될 파트가 두 번째 파트가 뭐가 있냐면 사실은 집합하고 명제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파트가 지나간 거야. 집합하고 명제를 어렵게 되면 진짜 손도 못 대는 문제 진짜 수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기도를 하죠. 그 정도 이상은 안 나오기를. 그래서 요번에 저의 계획으로는 1품 정도까지만, 1품도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 문제 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 막 되게 어렵고 1품이나 마풀 시너지, 푸구 심리? 마풀 시너지 보니까 그냥 모의고사 문제 섞어놨던데. 별로 그렇게 적중률이 높은 건 아니지. 마풀 시너지. 약간 시간 낭비라는 느낌 들어. 너가 마풀 시너지 했잖아. 볼 필요 없는 거지. 그냥 그래? 할래 말래?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지? 해봐. 오이씨. 손에 힘이 없어. 해봐. 일단 충실하다가 남으면 하자. 시간이 남으면. 시간 안 남으면 안 해도 되고. 그 시간이 내가 보기엔 학원에서 시킨다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문제도 그냥 모의고사 문제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왔더만. 시작하는 걸 할게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약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예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죠. 나온 눈의 수약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근데 정리하는 녀석은 니네가 될 거예요. 전체 36가지인데. 나온 눈의 수약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는 그냥 정리하지 말고 연습하셔야 돼요. 4의 배수면 4일 때랑 8일 때랑 12일 때랑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1, 3이고요. 3일입니다. 그냥 찾지 마세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2, 6, 6, 2, 3, 5, 5, 4 연습하셔야 돼요. 4, 4. 확률의 대부분은 노가다기 때문에 얘는 6, 6입니다. 자, 경우의 수는 몇 개니? 둘, 넷, 여섯, 일곱. 또 못 빠졌니? 4의 배수가 2가 빠졌네요. 그쵸? 2. 맞아요? 맞니?
자, 그 다음 또 못 빠졌니? 못 빠졌어. 안 빠졌죠? 맞아요? 3, 5, 1, 9가지가 되죠. 이렇게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입니다. 자, 요것도 노가다 띄는 방법이 있어요. 노가다 뛸 때 누구부터 뛰는 거냐면 큰 수에 해당되는 것부터 뛰는 거야. 그러니까 y가 뭐부터 시작해야 돼? 0부터.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부터 시작하죠. 2x 더하기 3z는 16이 되는 거야. 노가다 뛸 때도. 자, 그 다음 누구야? 큰 게 누구야? z죠. 그럼 z에다 얼마를? 0이면 x는 8. z가 1이면 안 돼. 왜? 홀수잖아. z가 2면 돼. x는 5가 되겠죠. z가 3이면 9점 안 돼. z가 4면 10이니까 x는 2가 되겠죠. z가 5면 안 돼. z가 6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y가 0일 때. 그다음 y가 1일 때 누구다 띄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3 플러스 3z는 6이죠. z가 0부터 시작하면 x는 3. z가 1부터 시작하면 안 돼. z가 2부터 시작하면 x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y가 얼마야? 2야. y가 2면 2x 플러스 3z가 y가 1일 때 잘못 구했죠? y가 2일 때를 구해버렸네요. 제가 y가 1일 때를 다시 구해야 되겠네. y가 1이면 얼마니? 11이야. z가 0이면 안 돼. z가 얼마면 돼? 1이면 되겠네. z가 1이면 3이니까 넘어가면 얼마야? 8이죠. x는 4. 쓰기도 싫다. z는 2 안 되고 z는 3 되고 z는 4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y가 얼마일 때가 있어? 3일 때가 있겠죠? 2x 플러스 3z는 얼마가 되니? 1이 돼야 돼. 1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두 가지에서 얼마야? 총 순서쌍은 몇 가지다? 7가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인 얘기예요. 기본적인. 자, 그 다음 100의 자리는 소수고 10의 자리는 3의 배수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100의 자리가 소수니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얘가 2, 3, 5, 7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10의 자리는 3의 배수니까 누가 돼? 3, 6,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 1의 자리는 홀수니까 얼마? 1, 3, 5, 7, 9가 됩니다. 맞아요? 총 개수는 얘가 일어날 때 얘가 동시에 일어나죠. 얘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럼 얼마야? 4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얼마? 60까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별표 한번 쳐주시고 어떤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AB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ABC 더하기 D다. 이게 짝수일 때 조건.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 우리가 알아두는 여기서 정리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자 홀수 더하기 관계에서는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가 되니? 짝수.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 더하기에서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홀 더하기 짝밖에 없어요. 홀짝밖에 없고요. 곱하기 관계에서는 3, 4, 12죠. 3, 5, 15죠. 그럼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홀 곱하기 홀밖에 이제 홀수가 될 수가 없어요. 곱하기 관계에서는. 나머지는 다 짝수죠. 자, 그러면 두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그럼 짝수가 몇 개일 때가 있어? 짝수가 한 개만 있어도 짝수야. 짝수가 두 개가 있어도 짝수겠죠. 곱하기 0구야. 짝수가 몇 개 있어도 짝수일까? 세 개 있어도 짝수야. 짝수가 그러니까 세 개 있어도 짝수니까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사건을 이용해? 여사건. 집합에서 배웠던 여사건을 이용해요. 자, 왜냐면 수는 우리가 정수는 자연수는 홀수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짝수밖에 없죠. 그럼 전체가 6 곱하기 6 곱하기 6에 누굴 빼야 돼?
홀수로 이루어진 세 숫자의 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짝수가 한 개이거나 짝수가 두 개이거나 짝수가 세 개이니까 그 나머지 숫자는 뭐가 돼버려? 짝수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 216에서 얼마? 27을 뺀 거예요. 216에서 27을 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더하기와 곱하기 관련된 문제는 니네 교과서에도 있고요. 교과서 소단원, 중단원의 문제에도 시사고에는 실려 있어요. 미래에도 실려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한번 해보셔야 돼요. 홀짝 따져가면서. 자, 양의 약수의 개수와 총합이 돼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총합은 어떻게 계산하니? 너네 일단은 이런 얘기죠.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좀 간단한 48로 할게요. 48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48을 소인수분해 해주면 2의 24는 2의 12는 2의 6은 2의 3이죠. 얘는 얼마? 2의 4승 곱하기 3입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얘 숫자를 다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이 표가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3의 0승, 3의 1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약수들이 다 표현되는 거. 3의 0, 2의 0승부터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을 우리가 격자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1이고요, 2고요,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이고요. 여기 3이고요, 3 곱하기 2고요, 3 곱하기 2의 제곱이고요, 3 곱하기 2의 3승이고요, 3 곱하기 2의 4승이고요. 그래서 니네가 계산했던 공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인수,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야 돼요. 소인수 분해했을 때 A와 B가 무슨 소일 때? 서로 소일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뭐의 개수라고 했어? 약수의 개수라고 했죠. 약수의 개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0승이 들어가서 원래가 4보다 4개보다 하나가 더 많죠. 그래서 5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하나보다 하나가 더 생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통해서 4 곱하기 2에서 8까지가 나왔던 거야. 그 공식의 의미가 이거였고요. 총합의 공식, 양의 약수의 총합의 공식은 뭐냐면 A의 0승 더하기 A의 1승 더하기 A의 제곱부터 얼마? A의 몇 승이니? 알파 승하고 그 다음 B의 0승 더하기 B의 1승부터 B의 베타 승까지라고 하면 이거를 잘 써보면 봐. 너네 전개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야?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4승. 왜? 우리가 곱할 때 어떻게 곱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이 4개일 거 아니야. 5개일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이 5개일 거 아니야. 그치? 이 곱하기를 표현하는 걸 다른 말로 우리는 전개라는 부분에서 표현을 해서 3의 0승분의 3의 1을 해갖고 이렇게 전개하면 얘 5개의 합이 나오죠. 이렇게 전개하면 이 5개의 합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이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최소공 배수인가 약수의 개수 거기에 나올 때 나오는 요 표의 내용이 사실은 요 표를 이용하면 우리가 뭐야? 약수의 개수하고 총합을 우리가 표현이 가능했던 거죠. 번호 알았어요? 처음 배운 거 같죠? 그쵸? 그래서 수학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왜 그런지를 알고 내가 이 공식을 쓰면 다음에 나왔을 때 당황은 안 해요. 응용도 되고. 근데 모르고 하면 뭐야? 알았어요?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니네가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바뀌어 나오면 당황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될까? 왜 이 문제 그러니까 이런 사고력 하나하나가 쌓여 나가면 그게 이제 니네 수능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수능 모의고사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히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게 또 편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리가 이거예요, 원리.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래 표현을 했던 거죠, 중학교 때. 근데 중학교 때 이거 할 때 뭐 합니까?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한 문제 맞히는 게 중요하잖아. 외워서 그냥. 이제 그러다 보면 고통이 생기겠죠. 그 다음, 뭐 됐고요. 니네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거는 무슨 수인 줄 알죠? 약수의 개수가 홀수다. 제곱수예요, 제곱수. 누구의 제곱수일까? 제곱수. 그렇지? 그 다음 약수의 개수가 딱 3개 나와요. 약수가 3개 나와요. 그건 뭡니까? 머릿속에 들어가야지. 약수의 개수가 3개야. 누구야? 소수의 제곱이죠. 소수의 제곱. 소수의 제곱이냐면 무조건 약수의 개수가 3개밖에 없어요. 그걸 이용한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알아둘 부분은 알아둡시다. 자, 768번인데요. 아마 이제 마풀 같은 데 보면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런 걸 사실은 수용도라고 해요. 수용도의 다른 이름은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럼 선생님 이게 이제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웬만하면 규칙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다르게 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노가다를 띄워서 얘네가 이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자신이 갖고 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규칙성을 갖겠네요. 얘가 B면 얘가 C가 오고 C가 오면 여기 뭐가 오니? D가 오면 이렇게 A가 와야 되겠죠. 또 당기네요. B가 오면 여기가 A가 와야 되고 D가 오면 여기 C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응? 안 쓰네요. 그 다음 C가 오면 여기가 B가 오면 또 A가 오면 없잖아요. B가 오면 D가 오면 C가 모두니까 A가 오면 몇 개가 와야 돼? A가 오면 여기 C가 와야 되겠죠. 몇 가지가 왔어요? 하나당 3가지가 왔네요. 똑같아요. 수영도 그리면 C여도 몇 가지가 온다 똑같이. 3가지. D여도 몇 가지가 오고 3가지. 총 9가지가 오겠죠? 769번 한번 누가 다 띄워, 770번 띄워보세요. 770번. 770번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가 벌써 가기 시작하는데? 차를 틀어보자지. 일단 내려갈 거야.
풀어줬어요. 여기서 그려봤어? 몇 개 나와? 손으로. 그렇지. 좋아. 스타트 좋아. 저기 했어요? 언니? 형 했어요? 안 나와? 나왔어? 써봐. 어디? 좋아. 좋죠. 좋죠. 좋아요. 이 정도면 수영도 문제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771번 문제예요. 설명 잘 들어주세요. 773번으로 설명을 할게요. 773번. 771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773번이 나와요. 저기 청석고 2년 전 시험 문제 8점짜리는 저기에 나왔었어요. 얘랑 2개 나왔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순서대로 그 사전식 때요. 주관식으로 2문제 나왔었거든요. 금천고도 나왔었어요. 713번. 객관식 5.6점짜리 나왔던 걸 기억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2개 다 구해서 빼라, 더해라. 충녀도 마침 그때 가르쳤네. 충녀도 나왔었어요. 충녀는 2년 전에 나왔었어요. 2년 전에 가르쳤었거든요. 지금 몇 학년이냐면 대학교 1학년에. 맞죠? 딱 2년 차이죠. 걔네들이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로 제가 이 2가지 유형을 꼭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면 이제 안 되고요. 뭐가 다르냐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되게 간단해요. 봐봐. 지불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야, 너 돈이 이렇게 있어요. 돈이 이렇게 2개가 있냐. 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어요. 너 지불할 때 어떻게 하니? 얘 내거나 얘 내거나 뭐 안 내거나. 맞아요? 맞잖아. 10,000원짜리가 2개야. 너 이거 돈을 내야 돼. 그럼 이게 10,000원짜리 내고 2개 낼래? 하나 낼래? 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지불 방법의 수라는 거는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지불 방법의 수는. 10,000원짜리가 3장이 있어요. 그럼 나는 몇 번? 4가지 나올 수 있어요. 안 내거나 10,000원 내거나 20,000원 내거나 30,000원 내거나. 5,000원짜리 2장이면 얘도 3가지를 낼 수가 있죠. 안 내거나 5,000원 내거나 10,000원 내거나. 1,000원짜리 6장이면 7가지 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빼기 0, 빼기 1을 해줘야 돼요. 돈을 지불한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내는 건 지불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빼기 1은 아무것도 지불 안 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불 방법이었어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상식이 필요해요. 상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식이 필요하냐면, 야, 내가 만약에 봐봐. 100원짜리 7개가 있어. 1,000원짜리 하나가 있네. 맞아? 너네 봐봐. 100원짜리 7개가 있고 1,000원짜리 하나가 있으면 네가 표현할 수 있는 건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또 뭐가 있어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이지. 그렇죠? 그거는 누구랑 똑같냐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똑같아요. 맞잖아. 1,000원짜리 내고 100원짜리 내고 200원짜리 내고 지불하는 방법 수가 똑같아요. 그럼 금액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거스름이 됐을 때, 금액에서 거스름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데 1,000원짜리 10장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야?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11,000원, 12,000원, 14,000원, 20,000원까지 표현되죠. 이 경우의 수가 누가 똑같아요? 10,000원짜리를 거슬러서 1,000원짜리로 바꾸면 1,000원짜리 20장인 거와 똑같아, 안 똑같아? 20가지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러니까 그걸 계산할 때마다 할 수 없으니까 거스름이 일어날 수 있으면 나는 거슬러서 1,000원짜리 20개짜리를 계산하겠다. 21가지를 계산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방법은 그냥 내는 거고 금액은 내가 그 금액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애가 누구냐? 5,000원짜리가 몇 장이에요? 2장이죠. 그럼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서로 교환이 돼요, 안 돼요? 되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3장하고 5,000원짜리 2장이 있는데 사실은
5,000원짜리 몇 장 있는 거와 똑같아요? 8장 있는 거와 5,000원짜리 8장 있는 거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똑같을 거야. 왜? 5,000원, 만원, 15,000원, 2,000원, 2만원, 25,000원, 3만원, 35,000원, 4만원 다 계산이 되잖아. 이거 5,0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1,000원짜리 6장으로 5,000원짜리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네요. 맞죠? 1,000원짜리 5장이면 5,000원짜리 바꿀 수 있지. 그럼 얘도 5,000원짜리 8장처럼 느껴지겠지만 5,000원짜리 8장을 또 바꿔요. 그럼 1,000원짜리 몇 장이 돼버려요? 5,000원짜리 40장이니까 46장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되겠네요. 1,000원짜리 몇 장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된다고? 46장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되겠네요. 그럼 나는 1,000원짜리, 지금 이거는 1,000원부터 얼마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46,000원까지 내가 낼 수 있다는 거야.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해서 47,000원까지 낼 수 있다는 거죠. 아, 46,000원까지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총 경우의 수가 46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교환을 할 수 없으면 그 경우의 수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지불 금액이랑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 좀 다르다. 요걸 계산을 해주면 되고, 요게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아마 나오면 학교 선생님 무조건 낼 건데, 자, 그래서 말인데 808번이 있거든요. 119페이지에 808번. 808번 바로 라인 나오게 해주세요. 808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면 808번 풀어보세요. 이해했어요, 형님?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저 그게 간단한 거죠. 내가 10,000원짜리 주장이 있고 5,000원짜리 주장이 있어. 그럼 네가 표현했으면 총 3만원이죠. 그럼 네가 표현했으면 5,000원, 만원, 15,000원, 2만원, 2만원, 3만원. 5,000원짜리 6장인과 지불할 수 있는 경우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바꿔서 계산하는 거죠. 왜냐면 그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돈 내는 방법 할 때 46가지에서 한 가지 안 빼도 돼요? 돈을 아예 안 내는 이거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수요? 네. 1,000원부터, 그러니까 이런 1,000원부터 46,000원까지 내가 낸 거잖아요. 근데 아까 안 내는 경우는 생각 그러면 47에서 1 빼는 거랑 그냥 내가 46,000원 낸 거랑 이게 공식에 너무 맞춰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를 왜 뺐는지를 생각하면 1,000원짜리 46장이에요. 또 1,000원부터 46,000원까지 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야? 46개죠. 그냥 46개인 거야. 그 공식 외우는 애들은 꼭 뭐예요? 47에서 2를 빼요. 안 내는 경우까지 해서 빼는 거야. 그 의미가 있냐는 거야.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마다. 내가 정확히 이해하면 그 다음은 있다. 아, 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오늘. 성진아, 내일 정상적으로 해도 되지? 2시 반. 그치? 야, 이번에 영어 어려웠냐? 청소고? 좀 어려웠어? 한 명도 없어? 한 명 나왔어. 누군데요? 누구? 너 몇 개 틀렸니? 2개? 너 개 어려웠어? 너는? 많이 틀렸어? 아, 존나 간단하네. 아, 이번에 청소고 2학년도 영어 어려웠다 그러던데? 응? 영어가 어렵게 된다고? 외부 지문? 아, 네, 외부 지문 내생이 존나 싫어. 본문도 또 하기 빡세고. 외부 지문은 그럼 어디서 냅니까? 이렇게 뭐 프린트 같은 거 주니? 아니면 그냥 랜덤? 지가 내고 싶은 거? 모의고사나 그런 거? 와, 우리 때보다 학교 시험이 더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 과를 정해주지 않아. 강시험. 그러면 이제 보충 교재가 영어가 2개가 있거든. 아침 보충 영어, 뒤에 보충 영어에서 영어 보충 교재 2개가 있는데 그 3번 중에 낸다 그러는데 못해 봅니다. 선생님 어려워하더라고서 뭔 주부터? 지금은 뺑뺑이랑 약해졌는데 우리 저기 시험 봐서 들어갈 때는 64 최대학교 저희 학교에서요 항상 매년 서울대 20명, 연대도 100명 그 정도 갔어요. 공부 좀 오대리 했습니다. 진짜 현타 와요. 현타. 그 학교 다니면 현타 와요. 존나 열심히 했는데 영어 공부를 팝송으로 했다 그러면 현타 와요.
그리고 외국에서 한다고 애들 존나 많아요. 타잔 새끼들. 근데 타잔들도 영어 시험이 70점을 못 넘어.